양치기 소년이 진짜로 늑대를 불러왔습니다. 양치기 소녀가 계속 늑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계속 배제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거의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한번 미사일로 무력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해당 충격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손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2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저는 10월의 첫 거래를 오늘 시작합니다. 어제는 저희 근로자애널로 저희 회사가 휴무를 하였고요. 오늘 다시 근무를 합니다. 자, 휴일 동안 시장 상황 저 역시 보고 있었죠. 할 일이 시장 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장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해드렸던 얘기가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양치기 소년이 진짜로 늑대를 불러왔습니다. 양치기 소녀가 계속 늑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계속 배제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거의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한번 미사일로 무력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해당 충격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73포인트 0.41%가 하락한 42,15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하락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받은 게 굉장히 크게 조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약간 조정을 받았다,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정도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위와 같이 계속 형성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충격이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해당 기간 이후 시장은 지속적으로 매물 압박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체력이 좀 좋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직전 월요일 거래일도 낙폭을 마이너스 0.91%, 거의 1%까지 갔던 조정을 다 말아 올리고 끝냈고, 어제도 0.91%, 지금 이틀간 하락이 났던 퍼센트가 똑같습니다. 저점이 0.91, 그 다음에 이때 저점도 0.91, 모두 0.91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0.91%만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상당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다만 시장은 고가에서 경계성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측면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3대 지수인 나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전장 대비해서 278포인트, S&P 500은 53포인트 조정받으면서 다우지수가 가장 견고했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낙폭이 컸고, S&P 주가가 다우지수 다음으로 조정이 컸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즉슨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종목별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조정 테스트는 일단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 밤이죠. 오늘 새벽에 나스닥 주가가 개장 시간 이후에 급속하게 급락을 맞았거든요. 급락한 이후에 이 기간이 2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하면서 주가를 안착시켜놨고, 재차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재반등을 하면서 우선 대외적인 변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부분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권에 놓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을 아주 순수하게만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서 주가가 잠깐 변동이 나왔을 때는 반발적이었던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오늘마저도 연속성 있는 조정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시장은 재차 하락 압박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변동성이 오전장이 조금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변동성이 크지는 않고요. 지금 저항권인 2만 선상에서 약 1시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2만 선상 위에 있을 때는 긍정적인 뷰가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2만이 하회된 지금 구간대는 언제든지 매물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장 하락에는 대외적인 변수도 있었고 내용도 있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체크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중동발 이슈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중동발 이슈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중동발 이슈에 가장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유가가 아니겠느냐. 유가가 만약에 진짜로 급반전이 나타난다, 급등이 나타날 경우에 우리가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심하자. 제가 그런 말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일단 유가가 70불을 재차 탈환했기 때문에 유가는 회복 기조에 들어와 있는 위치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올라온 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긴장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금 가격이 재차 상승을 했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쪽에 있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항생 쪽 주가도 역시나 급등 중에 있고, 항생 3.4%, 홍콩 4.16%, 항해가 지금 8%대에서 마감해놨고, 지금 이 항생 쪽에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들이 참 데이터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의 폭발적인 상승세인데,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의 개입도 있지만 아시아 쪽의 자금들이 쏠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락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다시 1조 원이 넘는 자금들을 시장에 내버리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서가 너무 강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크나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탈된 자금들이 지금 중국계에서 자금들이 너무 순조롭게 돌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이 현재 이 증시들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니케이도 강경했던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 모습을 주고 있고, 결국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도 내부적으로 좀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 쪽들, 특히 M7족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모양새를 그냥 보시면, 순수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TSMC, 브로드컴 모두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을 무시할 수 없겠죠. 이 점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 점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빅테크 쪽이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나스닥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가지 못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견인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주춤한다고 하면 증시 전체를 떠받들 수 있는 힘이 얼만큼 있을까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빅테크 쪽의 조정이 나타나면 이쪽도 자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현재 대외적인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느냐. 사실 그동안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을 덮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높고 비중이 높았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높았던 빅테크들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 때문에 사실 대외적인 상황이 좀 흔들려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나타나는 조정이 짧고 굵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보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나타난 현물들의 조정을 분명히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쟁 관련된 이유도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 백날 모든 사람들에게 늑대가 온다라고 외쳤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외쳤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콧방귀를 꼈었는데, 그 콧방귀를 꼈던 것이 실질적으로 데미지로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해당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장은 좀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쉽사리 지금 위치로 보면은 그냥 매도를 때려야 될 자리, 즉 하락에 대해서 배팅해야 될 자리라고 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하락의 연속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하락의 연속성이 크지 않았고, 특히 전쟁 관련된 이슈가 터진 직후의 시장의 회복력은 상상을 좀 초월했다. 전쟁 관련된 이슈 이후의 회복력들은 상상을 좀 초월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또 그 생각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죠.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라 하면 해당 2만 구간이 일단 추세의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보여지고, 2300선이 넘는 위치, 이 구간대가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매매를 대응하지 않고 있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하면서 기다려보고 있는 입장이고,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할지 고민 중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최근 저희 매매 영상을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 매도로 대응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 대응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점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더 열릴 자리인데 시장이 유독 붙잡는다. 즉 하락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익절을 끝내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시장을 보면 그 위치에 있더라. 다시 그 위치에서 또 시작하는 이 반복적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는 현상, 주가를 홀드업하는 상상이 이탈된다고 하면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열어두면서 대응하고, 만약 그 전략이 실패를 해서 오늘 주가가 회복한다고 하면 회복의 관점으로 오늘장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셈법이 많이 있습니다. 셈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셈법들을 잘 맞추어서, 또 종목 간의 연관도를 잘 맞추어서 전략 구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러한 전략 가지고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시장 대응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대표였습니다.